스타벅스가 들어갔다가 쫄딱 망한 나라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잠들기 전엔 총파악 라디오. 오늘은요 스타벅스 제대로 파헤쳐 드립니다. 마지막에는요 정영준 회장님도 잠깐 언급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스타벅스 들어갔다 망한 세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 호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주는 바리스타의 나라예요. 정말 커피 문화는 사실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떠올리실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커피라는 건 사실은 맛은 있는데 이렇게 후루룩 마시고 빨리 자리 뜨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죠. 마치 커피를 와인처럼 마시는 나라, 바로 호주입니다. 스타벅스가 야심차게 시장 확장을 노렸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요 70%가 문을 닫았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이 맛없고 비싼 커피를 왜 마시냐, 그래서 스타벅스를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학생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 그런 곳에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스타벅스 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탈리아. 커피 맛있고 싸잖아요. 스타벅스를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10대, 20대들은 가요. 이탈리아에서 나이 30이 넘은 사람이 스타벅스에 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스타벅스를 안 가지만 지나가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고 이탈리아 사람이 있다면 다 청소년들이에요. 그 왜냐하면 영화에서 봐서 사진 찍으러 갑니다. 인스타 올리려고. 그래서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한국만 오면 스타벅스에 가서 그 컵 슬리브 있잖아요. 그 뜨거울 때 넣어주는 거, 아니면 캐리어 같은 거, 그 잔뜩 받아가지고 가져가면서 친구들한테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만큼 스타벅스란 어떤 곳이다, 이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스타벅스라는 데는 영화에서나 보는 데고,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커피가 늦게 나와요. 이탈리아 바에 가서 커피 마시면 진짜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늦게 나온다, 맛이 없다, 값이 비싸다.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럽에서 인테리어 잘 해놓고 값이 비싼데 셀프 서비스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그 유럽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그런데 내가 가서 커피를 가져와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의외로 이스라엘입니다. 이탈리아는 그래도 아직 대도시 몇 개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잘 안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커피의 진심인 나라고요. 원래 그 중동 지방의 커피가 맛있어요. 되게 굉장히 진하고 거의 그냥 걸쭉하다시피 한데 그 아라비카 품종이라고 아시죠?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 가장 최고의 품종인데 아라비카 품종이 괜히 아라비카가 아니에요. 아라비아 지방의 품종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티오피아 품종인데 이게 아라비아가 쪽에 이렇게 문화가 융성하면서 커피 문화도 같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 품종을 아라비카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라비아 국가들에서는 이런 커피숍 문화가 없어요. 지금은 좀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에서는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이 커피숍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 중동 지방의 커피 문화를 계속 잘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맛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타벅스 커피를 못 마십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어디 가나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 비싸요. 그리고 카페라는 게 이렇게 안락하고 이게 뭔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막 유행을 할 때는 사람들이 유행을 하니까 가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편한 카페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언제 이게 경보 올려서 숨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정세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별로 이게 스타벅스가 성공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본사도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안 되기도 했지만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진국 세 나라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브라질. 인구는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의 커피 사랑 말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입에 커피 달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너무 싸요. 정말 브라질처럼 커피 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시는데
이 고급스러운 커피 문화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싸니까. 게다가 브라질이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 커피 재배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니까 고급 커피도 싼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는 사실은 고급이 아니거든요.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 커피는 고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커피, 맛있는 커피 먹다가 한번 먹어보면 이 돈 내고 이 커피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도 폭망 중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콜롬비아도 물론 커피가 맛있죠. 고급 아라비카 커피 생산 1위. 게다가 후안 발데스라는 국민 브랜드가 있대요. 이거는 콜롬비아 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자, 스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국민적인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요. 또 한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커피 잘 아시죠? 연유랑 같이 마시는 달짝지근한 진짜 저는 그걸 커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진하면서도 달면서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게다가 베트남이 어떤 나라냐? 고급 말고 로부스타 원두라고 해서 이게 값싼 커피 만들 때 많이 쓴대요. 이게 세계 생산 1위입니다. 그러니 커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베트남 사람들에게 역시 스벅은 맛없고 비싸기만 한 커피다. 스타벅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1971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커피숍이었고 원두 판매점으로 시작을 했고 원두 소매점이었고 그랬는데 1987년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에스프레소 바, 그냥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숍, 들어가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든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덕에 정말로 전국으로 미국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게요, 제가 유학을 시작했던 90년대 초반에 그때가 마침 스타벅스가 막 퍼질 때였거든요. 스타벅스 뉴욕에 처음 생겼을 때 일부러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카페도 아닌데 그냥 커피 사는 커피숍도 아니고 뭔가 자꾸 가고 싶어지는. 근데 음료는 솔직히 저는 감동 못 받았습니다만 그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잘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심리적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동선, 스타벅스 들어가면요 그냥 다른 카페와 달리 동선이 복잡해요. 직선으로 갈 수 없다는 거 느끼신 적 있나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뭘 마시고 있는지를 다 보고 지나가서 주문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블, 예를 들면 원형 테이블이 많아요. 스타벅스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온 사람들이 사각형 테이블보다 원형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을 때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고객을 모으는, 고객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장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비자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지출을 유도하는 철저한 행동 경제학에 입각한 인테리어.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와 이거 뭔가 또 가고 싶다, 또 뭔가 사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게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음료의 감동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자주는 안 가는데 어쨌든 스타벅스라는 곳의 본질은 모든 게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매장에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때문에 오해가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그래서 친이스라엘 기업이다, 이스라엘 군대를 후원한다 이런 소문이 좀 퍼졌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스타벅스 본사에서 해명을 많이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 전쟁을 후원하지 않는다. 요새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근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하워드 슐츠가, 그런 소문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루머가 많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증거는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스타벅스가 그냥 안 된 게 아니라 싹 철수를 해버린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 철수까지 좀 남겨놔도 될 텐데. 자, 한국 스타벅스는요, 한국 1호점은 1999년 이대 앞에서 오픈했고 신세계와 5대5로 스타벅스 합작해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021년에 신세계 지분이 확대되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명도 SCK 컴퍼니로 변경했어요. 사실은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경영권은 사실상 신세계에 있고요. 지금의 스타벅스 코리아는요, 미국 브랜드 한국 지사가 아니고 그냥 거의 독립된 회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로고와 상표와 그 커피들만 이용을 하는 거고, 이 회사는 그냥 한국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5.18 탱크데이 논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극소수 극우 일배 이 사람들 빼고 도대체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군 민주화, 어떻게 일군 민주국가인데 누가 이거를 공감을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단이 날 수도 있다고 예상을 못했다?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서 그 극소수 일배 극우 그분들이 커피 산다고 매출이 올라간다? 안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신세계 경영진이 저 스타벅스 홍보팀이 그렇게 바보일까요? 자,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막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도 틀려요. 왜냐하면 저질 장사치의 막장이면 저질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지금 돈을 엄청나게 까먹었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정말 매출을 올리려는 마케팅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마케팅이지. 누가 봐도 돈 벌 방법이 없는 게 뻔한데 이게 어떻게 마케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 뇌피셜인데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정영진 회장님은 궁극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전 홍보, 정치인 정영진 홍보하는데 좀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좀 많이 쓰시게 됐네요. 그리고 정치인 정용진의 싹을 애초에 싹 잘라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이게 왜 정치판이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 제가 하는 소리 좀 헛소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불안 어때? 깊은 밤 오직 당신의 시간. 좋은 밤.